안녕하세요. 이번에 경기도 물리 임용 합격자 사례 발표하러 왔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이거를 이번 수험 생활하면서 되게 촬영해 보고 싶고 합격 수기도 써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했었는데, 이번에 막상 이렇게 발표하러 오니까 되게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합격 사례 발표하는 거 약간 두서 없을 수도 있고 되게 중구난방할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 PPT 준비했는데요. 오늘 목차는 저는 재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시험 보고, 그리고 대학교 졸업 후에 재수 두 번째 시험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초수 때 얘기, 그리고 재수 때 얘기, 그리고 전공, 과교론, 교육학, 교육 방법 이런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서울 응시를 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컷에서 10점 이상 차이 나는 정도로 말 그대로 광탈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싶은 마음에 서울을 응시를 했어요. 이때 대학교 4학년 다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시험에 대한 큰 기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는 교육학이 그때 16.33 나왔고 전공이 35점이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경기도랑은 한 3점 정도 차이 났던 것 같고, 서울이랑 이때 10점 차이가 났었어요. 이때 그래서 초수 때 왜 실패를 했냐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저는 강의만 듣고 복습을 하지 않았고 그냥 강의 들으면서 전공 진도 나가는데 급급한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교육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강의만 수강하면서 딱히 복습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육학은 공부한 거에 비해서 점수가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부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진도만 나가기 급급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부분에 어떤 게 있고 어디서 어떤 걸 끌어와서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 그게 잘 잡히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학교 4학년 때는 이렇게 나왔었고, 그리고 저는 대학교 때 저는 비사범대인데 물리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리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고 완전 노베이스 상태였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저는 작년에도 정승현 쌤의 모의고사 강의를 들었었어요. 그때 전공 점수가 1점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1점 받고도 이렇게 1년 공부해가지고 잘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경기 응시해가지고 1차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봤었고, 최종으로도 나쁘지 않게 운 좋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재수 때는 제가 경기도로 이사 가면서 경기도 응시를 하게 되었는데, 초수 때나 재수 때나 이제 항상 제가 지역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집에서 통근하고 싶었던 통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되게 지역 선택에 대해 고민 많으실 텐데, 딱히 어느 지역이 막 TO가 많다더라, 아니면 혹은 어느 지역이 커트가 낮다더라, 이런 걸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지역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집에서 가까운 곳 가고 싶어가지고 작년에는 서울, 올해는 경기 이런 식으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중학교 발령받아가지고 기분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래서 재작년 초수 때 이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올해 재수 목표를 세웠었어요. 이렇게 3가지가 크게 있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이제 직후 복습이었어요. 작년에는 초수 때는 이제 복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꼭 강의 듣고 복습하기를 가장 큰 목표로 잡았고, 그리고 저만의 물리 서브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서브노트 만들기를 큰 목표로 잡았어요. 이 2개는 성공했던 것 같고, 그리고 과교론 공부량 늘리기는 제가 초수 때 공부를 하면서 과교론 점수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해서 초수 때 실패를 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과교론 공부량 늘리기를 목표로 잡았는데, 이건 올해 잘 시행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목표 가지고 재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전공 공부 들어가기 전에 약간 생활 측면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완전 새벽형 인간이고 그리고 아침잠이 되게 많은 타입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굉장히 힘들어했고 늦잠도 되게 많이 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전공 스터디도 많이 진행했지만 생활 스터디도 많이 진행을 했어요. 생활 스터디로는 이제 아침 일어나서 운동 기상 스터디도 했었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기상해가지고 캠 스터디 하는 것도 진행을 같이 했어요. 이제 늦잠 방지용으로. 그런데 이런 스터디를 진행해도 늦잠 자는 거는 딱히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자고 싶은 만큼 자고 새벽에 공부하고 싶은 만큼 공부하고 이런 거는 크게 우리 수험 생활에 달라질 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처럼 막 새벽형 인간이고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 계시면은 이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아침에 푹 자시고 푹 주무시면서 건강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도에서 이제 직강을 다녔었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이제 고시 생활 하시면서 고시원 생활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고시원 생활하면서 저는 공부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공부 측면에서는 굉장히 만족했었던 생활입니다. 하지만 그 외적으로는 그렇게 좀 불편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삼수를 했다라면 저는 다시 고시원에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고시원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제 뭐 비용이나 아니면 자기가 혼자서 이제 고시원에서 생활해도 괜찮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고시원 있으면서 나가 있는 긴장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시원 생활은 저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게 노량진이 되게 놀거리가 많아가지고 이제 주변 유혹에 흔들리시는 분들이면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전공 공부 방법부터 한번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뭐 MBTI 얘기 같은 거 해보면은 저는 마지막이 P예요. 그래가지고 계획 같은 거 잘 못 세우는 편이에요. 세우더라도 이제 철저하게 잘 세우지 못하는 편이고 그걸 잘 지키지도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스터디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제 스터디를 하나 잡으면 그 어떤 기간만큼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거를 자신이 그 스터디 일정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처럼 저는 장의존적인 학습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라면 저는 스터디는 추천드리는 바고요. 그리고 스터디는 약간 개인 차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각자 성향에 맞춰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초수 때는 제가 스터디랑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터디에 대해서는 일체 고려도 하지 않고 생활 스터디만 한 2개 정도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오래 공부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오히려 스터디랑 조금 더 잘 맞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터디 쭉 진행하면서 공부를 했고 스터디 진행한 걸 보면은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월쯤부터 스터디를 시작했고요. 이제 직후 복습 스터디랑 이걸 다 같이 진행을 했어요. 이제 직강생 선생님 한 분이랑 짝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둘이 이제 직강을 듣고 그거를 끝나자마자 밥 먹고 스터디룸 가가지고 서로 한 페이지씩 돌아가면서 설명하는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랜덤으로 문제 뽑아와서 문제 푸는 스터디 그리고 기출문제도 이때 같이 풀어보는 스터디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역학 들어가면서 심화 역학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양이 방대해지는데요. 그러면서 누적 복습 스터디도 같이 진행했고 그리고 이때 7월에는 스터디를 잠시 안 하다가 8월부터 이렇게 다른 스터디들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후 복습 스터디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강생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정수현 쌤
강의 보시면은 프린트물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거를 한 페이지씩 서로 설명해 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강조하셨던 부분들, 어디는 외워야 된다, 어떤 부분은 이제 전개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승현쌤 뒤에 보면 연습 문제 몇 개씩 내주시잖아요. 그거 랜덤으로 가져와 가지고 서로 같이 풀어보고, 그리고 칠판에 써보면서 서로 설명해주는 스터디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집은 이때 분석 같은 건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진도 맞춰가지고 문제집 풀듯이 진행하는 스터디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누적복습 스터디는요, 방금 말한 것처럼 역학, 전자기, 열역학, 양자 들어가면서 점점 양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계속 누적적으로 감일치 않고 문제도 계속 풀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도 약간 인증 형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제가 했던 거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진행을 했었어요. 하나는 백지 복습 파트고 하나는 문제 복습 파트였어요. 이제 백지 복습 파트는 이제 그냥 챕터명만 써두고 거기에다가 그 이론 내용을 제가 다 써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서브노트도 만들었었는데 그때 정리한 이론 내용이랑 이 백지 복습에 제가 쓴 내용이랑 서로 비교해가면서 빠진 내용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아직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어딘지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문제 복습에서는 이제 문제가 어느 카테고리에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복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터디를 쭉 하다가 한 7월쯤에 스터디를 좀 쉬고, 그리고 8월부터 다시 스터디를 시작을 했어요. 이때 8월에 기출 연도별로 뽑아서 푸는 스터디를 해가지고 이제 21학년도 기출부터 02년도 기출까지 쭉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랑 모여서 스터디룸에서 시간 재고 풀고 답안지에 옮겨 적는 연습까지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저는 제본을 해가지고 문제집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때 여기 한 것처럼 저는 공부를 처음엔 그냥 풀고, 그리고 형광펜 쳐가면서 문제 조건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파란펜으로 여기에 쓰이는 로직은 어떤 게 있는지 따로 써보면서 이런 식으로 기출 분석도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틀린 문제는 이제 오답 노트를 이때부터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틀린 문제 붙여놓고 이건 어느 영역에 있는지, 뭐 전작이면은 이런 건 뭐 RC 공명회로 이런 식으로, RLC 공명회로 이런 식으로 영역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관련 공식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틀린 이유는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꼭 작성하면서 오답 노트를 썼었습니다. 오답 노트를 이제 마지막에 저는 오답 노트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틀린 이유들 모아보면서 제가 많이 틀리는 이유들을 알 수 있게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랜덤 문제 스터디도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2월부터 쭉 했었던 랜덤 문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랜덤 문제 스터디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밴드나 아니면 카카오톡 게시판 이용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하루에 5문제 정도 랜덤으로 뽑아서 인증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시험 끝나기 일주일 전까지였나? 그 정도까지 계속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랜덤으로 계속 전 영역 훑어볼 수 있어가지고 랜덤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시즌 들어가면서 모의고사 복습도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동형 찾기 스터디도 같이 했었어요. 이제 모의고사만 보면은 이제 문제가 익숙해지니까 이거랑 동형 문제가 뭐가 있을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4명 정도 진행을 같이 했었는데, 스터디장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잘라서 올려주시면은 이제 각자 맡은 문제들을 승연세 문제나 아니면 기출 문제 그런 데에서 가지고 와서 동영을 같이 올리고 나중에 알아서 풀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영 문제 찾은 것들을 다 풀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영 문제들을 계속 풀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동영을 찾는 과정에서 이게 왜 동영일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가지고 이것도 저는 괜찮았던 스터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판에는 모의고사를 매일 한 세트씩 풀었어요. 승현쌤이 마지막에 이제 통합 모의고사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저는 작년에도 승현쌤 통합 모의고사를 들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작년 파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2학년도 모의고사를 계속 복습하면서도 풀어보고 21학년도 모의고사도 계속 짝쌤이랑 같이 시간 정해놓고 답안지까지 써보면서 계속 모의고사 감을 익히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브노트를 제가 이번 재수 때 목표로 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제가 서브노트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서브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시험장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브노트에는 이렇게 크게 이론 페이지나 문제 페이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제 서브노트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이제 강의 직후에 만들기. 이제 진도가 밀리게 되면은 더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꼭 직후에 만들고 다음 수업 전에는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노란색으로 형광펜 쳐놓고 네모 박스 쳐놓은 게 있어요. 이거 이제 꼭 외워야 하는 공식. 제가 생각하기에 외워야 하는 공식, 그리고 승현쌤이 이것만은 외워라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저렇게 표시해 놔가지고 이것만은 외우자 해서 저것만 따로 정리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론 페이지가 너무 많아지면은 나중에 보기가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한 페이지 안에 적도록 노력을 했어요. 제가 초소 때도 이런 서브노트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서브노트가 너무 양이 방대해져가지고 서브노트가 거의 책 한 권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이론은 압축적으로 적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 페이지에는 제가 승현쌤이 주시는 문제들을 다 여기다가 넣었어요. 그때는 이걸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전자기학이었는데 뭐 이제 축전기 유전체 카테고리, 그리고 아니면 도체나 유전체가 대전돼 있는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나눠, 이런 식으로 연습 문제에서 보이는 카테고리들을 나눠 가지고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카테고리별로 통용되는 로직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기다가 로직을 써놓고 그 아래에는 연습 문제들로 채웠습니다. 이 연습 문제들은 계속 교체해 가면서 나중에 기출 동영 아니면은 이제 실전 문풀 모의고사 들어가면서 더 대표적인 문제들로 교체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제들을 바꿔가면서 어떤 게 동영인지 동영을 파악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나는 팁들은 추가해 가면서 서브노트 양을 늘려갔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전자기 유도 파트였는데요. 이제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케이스를 다 나눠서 이때는 어떻게, 케이스 1에는 어떻게, 케이스 2에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눠가면서 로직을 적고 팁이랑 계속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서브노트나 어떤 자신만의 구조화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학의 구조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제 전공에서 구조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역학에서 어떤 게 있고 막 전자기학에서는 어떤 게 있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여긴 어디에 어디 문제고 여기서는 어떤 로직, 어떤 공식을 써야겠다, 이거를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구조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이런 구조화 작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조화는 이제 승현쌤 나눠주시는 챕터별로 구조화를 했습니다. 승현쌤이 나눠주시는 프린트물이 막 그렇게 양이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조화하기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그 챕터명만 보고 여기서 어떤 공식을 쓰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과교론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과교론은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터디도 좀 빈약해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한 2월쯤이나 3월쯤에 이제 물리 기출 푸는 스터디를 진행했었고, 과교론을 이제 구두 인출해보는 스터디, 그리고 글로 써보는 스터디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4월 이후부터는 과교로는 이제 자율적으로 공부해보자라는 밴드 스터디를 운영을 했었는데 약간 흐지부지 됐었던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동안 공부를 안 하다가 8월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김은경 선생님 계시잖아요. 이제 방문각에. 그래가지고 과교론 기출 그 레벨 2 푸는 스터디를 같이 한 달 동안 돌렸습니다. 저도 약간 스터디 의존형 인간이어가지고 이런 스터디 없으면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레벨 2 푸는 스터디 덕분에 제가 그래도 기출을 한번 돌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의고사 1세트 스터디는 그때 물리랑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물리 기출 풀이 스터디는요. 제가 물화생지에서 다운받은 파일이랑 그리고 그 형식에 맞춰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에 하나씩 문제를 편집해서 파일을 만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리 기출만 21학년도부터 02년도까지 쭉 푸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걸로 저만의 노트를 하나 만든다는 생각으로 했고요. 여기서 이제 기출에서 정의한 개념을 형광펜 쳐놓고 기억하도록 박스 쳐놓고 그리고 서술식으로 이제 과교로는 서술형이기 때문에 서술식으로 어떻게 답을 잘 적을 수 있을지 직접 써보는 시간 가졌고요. 그리고 관련 이론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스터디 덕분에 레벨 2를 빠르게 돌릴 수 있었고 이때는 딱히 분석은 제가 물리 기출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분석 충분히 한 뒤에 여기서는 그냥 빠르게 전 영역 돌린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과교론도 제 서브노트를 만들었었는데 과교론은 제가 물화생지에서 공유받은 서브노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 이제 빠진 내용도 있고 그리고 저랑 과목이 다르셨던 분이기 때문에 과목마다 이제 중점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추가하고 다시 정리하면서 저만의 서브노트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레벨 2를 풀고 이때 레벨 1을 잠깐 풀었었는데 그때 이제 은경쌤 해설집에 보면은 그 추가적인 내용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것들을 더 추가해가지고 붙여 넣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기출에 나온 정의랑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기출에서 어떤 개념을 정의해주는 지문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서브노트에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환학습에서 탐색 단계에는 뭐 관찰한다, 확인한다, 측정한다, 발견한다, 발표한다, 예측한다라는 말이 있으면 이거는 탐색 단계다. 이런 걸 찾을 수 있도록 해서 기출에 나온 정의랑 표현을 서브노트에 정리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암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렇게 과교로는 막 양이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들 아니면 스스로 정리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크게 튀는 문제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서브노트나 아니면 기출에 나온 내용 정도만 꼼꼼하게 암기를 하더라도 과교로는 고득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번 시험회에서 과교로는 23점을 맞았는데 엔간하면은 이런 기출 정리한 거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출 중심으로 많이 보시고 그 부분 꼼꼼하게만 암기하시면은 고득점 잘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부분도 있는데요. 저도 막판에 한 9월, 10월부터 교육과정 암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많은 짝쌤들이랑 이제 계속 써보면서 교육과정이랑 성취 기준이랑 계속 암기를 했는데 결국 시험이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건 안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암기하는 걸 포기하지 마시고 교육과정도 이제 막판에 암기해도 충분하니까 그때 꼼꼼하게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은 제가 교육학 공부도 잘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학은 인강 많이 따라갔고요. 스터디도 그렇게 많이 진행은 하진 않았어요. 교육학은 이제 원페이지 기반으로 계속 그 암기펜 쓰면서 가려놓고 인출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막판에 한 9월쯤에는 새로운 스터디를 구해서 원페이지 기반으로 이제 말로 인출해보는 스터디를 계속 했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암기를 되게 못하기 때문에 교육학도 막 이걸 세세하게 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많이 눈에 익히는 걸 목표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강은 여기 우리 방문각 계시는 이선아 선생님 인강을 들었었는데, 인강을 계속 들은 이유도 제가 이 인강을 안 들으면 공부를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3, 4월 인강, 7, 8월, 9, 11월 인강을 들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만 들어야 된다 하면은 저는 9월, 11월 인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앞에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반복하면서 다시 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때 교육학 강사분들이 제공해 주시는 여러 가지 모의고사 계속 풀어보면서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판에는 여러 가지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봤는데, 이제 자기가 듣는 강사분 모의고사 열심히 들으면서 계속 앞에 나왔던 교육학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교육학은 그냥 많이 본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교육학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교육학을 막 외우려고 애쓰진 않았고 그냥 1년 동안 계속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눈에 읽는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번 기출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약간 세세한 부분을 묻는 정확한 인출을 요구하는 내용보다는 조금 활용적인 약간 오픈형 문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세세한 암기보다는 이제 교육학 흐름을 알고 많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합격자 사례 발표하면서 전공이랑 과교론이랑 교육학 공부 방법 같은 거 몇 가지 제가 했던 방법들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공부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제 각자 맞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꼭 이것이 정답이 아니고 꼭 이렇게만 공부해야 한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되게 불안해가지고 여러 가지 합격 수기 막 찾아보고 영상 같은 것도 보면서 이 사람 어떻게 공부했고 저 사람 어떻게 공부했고 이런 거 많이 찾아봤었는데, 딱히 저는 그런 걸 봐도 기억을 잘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제 맘대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합격 수기를 보실 때 불안감을 좀 낮출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시고 너무 이거에 목매이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올해 꼭 2023학년도 최종 합격 기원하고 저희 교단에서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